자, 3월 23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41,900달러 정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약간의 지금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닌데 일단 약간의 이런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어제 제가 영상 나갈 때 4만 한 2천, 4만 한 3천 불 정도, 영상 나갈 당시에 4만 3천 불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기 4만 3,300, 400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있는 관점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락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하락의 신호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관점 그대로, 최근에 계속 이야기 드렸던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점, 조금 보수적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여기에서 트랩 만들고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니까 여기에서 또 어제 정말 이 추세 라인 딱 돌파하고 나니까 또 문의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대표님, 그럼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좀 사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수익을 좀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조심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서 사시던 마시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이제 추세선 살짝 돌파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또 포모를 겪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금밖에 이제 오르진 않았겠지만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또 불장이 왔었죠. 어제 모든 게 뭐 10% 이상씩 막 이렇게 오르고 하니까 또 포모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트랩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그림,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틀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올리고 트랩 만들고 추세선 이탈시켜서 만들고 여기에서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안전하게,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기회 놓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나중에 여기 있는 이 라인 뚫어주는 그림 나오면 그때 여기에서 또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안 합니다. 저는 매수를 안 할 거고 안전한 방식으로 조금 저점을 기다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점은 뭐 그대로니까 어제 얘기 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의 변화가 없죠. 지금 나스닥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비트코인만 내려가고 있죠. 나스닥은 그냥 일자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밑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면 나스닥이 무조건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스닥이 그냥 이 상태로 가는데 비트코인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스닥 한번 좀 빠져준다, 그럼 비트코인 이거 가속화될 거거든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굳이 투자를 지금은 매수를 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펌핑이 올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라인은 지금 라인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42K 라인 보시는 것처럼 여기 초록색 이 추세선도 겹쳐져 있고, 여기 빨간색 여기 기존의 저항으로 사용했던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들, 여기 있는 지금 라인이 무너진다, 여기에서 한 41.6K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응을 할 준비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아래 이틀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추천드렸던 이유라고 해서 1월 18일 날 자, 이거죠. 그때 썼던 리딩이었는데 1월 18일 날 픽이 나갔었거든요. 픽 나갔었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제가 진짜 또 어이가 없는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댓글 중에 하나 보니까 이런 사람들, 해체 그래체 전형적임, 1월에 매수하라고 하고 지금 오르는 걸 끼워 맞추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1월에 매수해서 지금 2달 지났죠. 지금 2달 지난 걸 끼워 맞춘다고? 끼워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픽 나가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미리 요새를 했던 분들도 계실 건데 장기로 보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를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POS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시 새로운 채굴 대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더리움 POS 방식 변경된다라는 건 이번 연도에 변경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언제 딱 뭐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이게 아니라 장기로 보는 코인이고 이 POS 방식 변경되면은 그때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에 POS 전환되고 난 이후부터 이더리움 클래식이 갑자기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지금 이더리움 POS 방식으로 변경된 다음에 그때부터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POS 방식 변경된 이후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고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줍자라고 했죠. 그때 당시가 37,000이었죠. 근데 여기 34,000까지 매수 라인을 잡았어요. 타깃을. 그럼 떨어지면 더 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매집 구간이었던 거죠. 매집 구간이었고 장기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면 사고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 시기였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때 매수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약 한 68% 70% 올랐어요. 아니 두 달 동안 두 달 있어가지고 70% 수익을 냈으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그러면은 얼마 만에 올라야 되는 거죠? 사자마자 한 하루 이틀 만에 오를 거를 찾고 계시면은 그냥 그거는 운 좋아서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내가 사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오를 거라는 기대하실 거면은 하지 마세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내가 오를 거를 한 1년 정도를 보고 진행을 합니다. 코인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지금 이렇게 두 달 전에 거 지금 끼워 맞추냐라고 하는데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계속해서 장기 코인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2월 8일 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했던 게 난이도 상승으로 가치는 올라가고 장기 관점으로는 결국 채굴자들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더 좋은 코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 계속해서 장기 코인이다 장기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장기 코인 아닌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타, 이더리움 클래식, 헤데라, 베이직, 스택스 같은 경우 조금 장기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아, 스토리지 같은 이런 알트 코인들 있죠. 시총이 낮은 이런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기 코인이랑 반등 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랑 구별도 못 하시면은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유튜브 보지 마시고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저런 분들한테는 투자라는 자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하루 만에 오르고 예전에 불장 때는 사놓으면은 정말 하루 지나면 바로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저점일 때 조금씩 사고 바닥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오르니까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너무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VPVR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매물대죠. 자 VPVR을 보면은 여기 이 라인에 매물대들이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68,000원이거든요 68,000원 하나 기준이에요. 68,000원 정도인데 자 이거를 언제로 볼 수 있냐 뒤로 가봅니다. 뒤로 가보면 18년도 때도 여기에 고점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빠졌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매물대들이 가장 많은 구간이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입니다. 매도 라인 저의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1차 매도입니다. 지금 이제 매도 라인 그냥 저의 기준으로 잡아드릴게요. 1차 매도를 저는 68,000 여기 이 구간 이 밑에서 지금 일단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일부만 정리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모아왔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1차로 68,000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피보나치 한번 돌려볼게요. 피보나치 돌리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피보나치를 돌렸을 때도 0.236 구간이 6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68,000에서는 1차로 매도를 할 거예요. 이게 조금 강한 저항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 저항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 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0.386, 그리고 마지막이 0.618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1차는 68,000, 그리고 매도 2차는 94,000 여기로 잡을 거예요. 여기 0.382 구간도 여기에서 보면은 저항으로 사용이 됐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저항 라인 뚫는다, 그럼 전 여기에서도 한번 눌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런 형태로 치고 잠깐 죽여주고 치고 죽여주고 치고 죽여주고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보는 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다시 한번 두드리다가 아니면 다시 또 빠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치고 여기에서 한번 눌림 주고 이런 식으로 갈지,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1차 68,000에 매도를 할 거고요. 2차는 94,000, 그리고 3차는 135,000 이런 식으로 잡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냥 그 글 밑에 그냥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매도를 나눠서 수익 확보를 하는 거를 저는 계획을 하고 있다. 저 무조건 따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25일, 이제 이틀 뒤죠. 25일. 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리 한번 드릴게요. 25일 날 오후 5시에 대리빗, 여기, 대리빗 만기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그리고 CM이 있죠. CM이 만기는 토요일 날 새벽 1시인가? 그렇습니다. 새벽 1시인가 12시인가 1시인가, 지금 서머타임 풀려가지고 1시인가 12시인가 헷갈리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CM이 선물 만기고요. 대리빗 같은 경우에는 25일 오후 5시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일정이 또 있죠. 파월 의장 또 연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금 파월 의장 연설 이번에 좀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파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또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제 포지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저도 이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선물 저도 수면 매매 정말 하지 마세요. 22일 날까지 이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렸거든요. 숏 포지션 물량을 늘렸고, 그때 예상 포지션 이제 청산이 43423이었는데 이때 43420까지 갔어요. 3달러 차이로 살아 돌아오긴 했습니다. 정말 저도 운이 좀 좋았는 건데, 원래 같으면 증거금 빨리 보충을 막 했을 건데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고 있어가지고 이거 증거금 보충을 못해서 저도 청산될 뻔 했긴 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숏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숏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계속해서 숏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무리하게 지금 뭐 롱을 잡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영상을 이런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자기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트 분석은 주관적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말했어요.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트 분석이 아니라 차트 분석을 해보고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정말 이분도 제가 또 이해가 좀 안 가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방 추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정말 좀 살짝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운 좋게.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한 2300까지 갔는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한 100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더 하방으로 좀 보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대기 주문들 언제 매도할 건지, 이런 대기 주문들 같은 경우에는 정혜원방이 있습니다. 정혜원방에서 알려드리니까, 정혜원방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글 더보기 하면은 항상 이렇게 링크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이런 픽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무료방에 공개를 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정회원방에 이런 식으로 픽이 나간다는 거, 정회원방 문의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일단 오늘 또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쇼크 한점은 계속 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태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4월부터 결제수단으로 사용 제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항상 말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결제수단으로 사용 제한한다라고 하고, 이번에는 그랬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금지한다라고 해놓고 또 그런 죄송해요. 이제 그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제안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점, 시장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기사네요. 자, 그리고 지금 뉴욕 의회 비트코인 채굴 금지 추천.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뉴욕 의회 비트코인 채굴 금지 추진을 한다. 근데 아시죠? 뉴욕 시장도 지금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친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뉴욕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추진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좀 강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금지를 하는 거, 암호화폐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작업 증명에 대한 환경 이슈 때문에 채굴 금지를 추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안책으로 POS 방식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채굴 금지 추진을 하는 이유가 환경 이슈잖아요. 그럼 이 환경 이슈를 해소를 시키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뉴욕이나 지금 미국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친화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런 거 봐도 미국 쪽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친화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걸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이 나왔지만, 하지만 지금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뉴욕 주민들은 반대 청원을 올리고, 청원서에 해당 법 통과 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한 경제적 효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기회를 상실할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시민들이나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보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EU 의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EU 의회에서 POW 채굴 금지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대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 4월 의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지금 또 중점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다 채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환경 이슈죠. 환경 이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환경 이슈 때문에 화산 연료로 채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POW 작업 증명뿐만 아니라 POS 방식, 지금 이더리움이 바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꾸 POW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POS 방식,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도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친환경적인 코인들 몇 가지 리스트 제가 뽑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 영상들 찾아보면 나올 건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환경 이슈에 대해 조금 친환경적인 코인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 좀 또 좋은 코인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언제 팔까요? 이런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방식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어느 정도에 팔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스닥은 버티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추세 라인 이걸 돌파를 하고 밑으로 딱 빠지는지, 이 라인이 깨지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은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